자, 이번 시간에는요, 연습 문제를 풀어야죠. 차트가 3개 나갔나요? 음. 자, 문제를 이제 풀 때, 요령이 있습니다. 1, 2, 3, 4, 5번 같은 경우는요, 시간이 많이 걸리죠. 이런 문제는 제끼는 겁니다. 국시에 시험을 보러 갔을 때 15분 정도의 차트가 리뷰가 끝나야 돼요. 근데 리뷰를 다 하는 게 아니라 15분 안에 문제 다 풀어야 됩니다. 그리고 5분 동안은 이게 내가 정말 맞게 했는지 한번 검토하는 시간. 그래서 문제를 볼 때 어떻게 하느냐, 가장 쉽게 답이 나올 수 있는 것만 가지고 먼저 그거를 푸는 겁니다. 그러면 1번에서 5번까지는 찾고 뭐하고 되게 많이 오래 걸리죠. 지금 캐시리 찾고. 그래서 이런 거는 나중에 푸는 겁니다. 6번 수수료 상태. 이건 경과기록지 보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 다음에 7번 의무기록 분석의 내용. 이거는 전체적인 의무기록의 내용이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8번 응급실 기록지는 소프트하게 응급실 기록지 하나만 풀면 되는 거고, 협진 기록지도 하나하나만 보면 되는 거고, 수수료 의사지시 기록지, 그럼 의사지시 기록지 내용으로 그것만 보는 겁니다. 의사지시 기록지. 자, 그래서 의사지시 기록지, 이게 수수료니까 의사지시 기록지가 굉장히 짧은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의사지시 기록지를 먼저 풀죠. 의사지시 기록지가 304페이지 수수료 포스트업이 오다. 여기서부터 보면 됩니다. 근데 머리를 올리지 말 거라고 돼 있죠. Don't head up. 4번 있네요. 그 다음에 ice bag apply. 얼음줄에 대어줄 것. 그 다음에 소변은 체크 유린 아울리. 그래서 1시간마다 체크하라 그랬지 매일마다 체크를 하지 않았잖아요. 여기서 답이 딱 나왔잖아요. 그러면 그 이상은 찾지 마세요. 시험에 갔을 때는. 지금은 우리는 연습을 해야 되니까 찾는 거예요. 산소 흡입은 오토 이널레이션. 활력 증상은 정상이 될 때 그랬지 1시간마다 체크해라 라고 돼 있어요. 1번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거 금방 풀었죠. 그 다음에 금방 풀을 수 있는 게 응급실 기록지잖아요. 이 하나만 보면 되잖아요. 응급실 기록지로 가는 겁니다. 응급실 기록지로 갔더니 얘가 뭐라 그러냐면 의식은 명료하나 통증이 심했다 라는 말이 옳은 것이라 그랬어요. 근데 의식은 명료한 게 아니라 어디 나와 있어요? 멘탈 스테이트. 거기서 얘가 나와 있죠. 명료 상태가 아니라 어떤 상태요? 얘가 졸리운 상태죠. 의식이. 잠깐만요. 볼펜이 다 어디로 갔지? 여기 있네요. 얘가 의식이 명료한 게 아니라 졸리운 상태예요. 명료해서 졸리운 상태로 간 거죠. 그 다음에 응급으로 폐 조직 검사를 했나요? 플랜을 보면 조직 검사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찾아볼 수가 없어요. 두개골 골절을 위해서 초음파 촬영을 했다. 초음파 촬영한 거 복부 초음파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개인병원에서 응급처치 후 본원에 후송되었다. 그게 어디 있습니까? PI 부분에 얘가 인근 정액의 후송에서 응급처치 후 본원으로 후송됐죠? 나와있어요. 얘 맞았어요. 협진은 신경외과, 내분비내과는 없어요. 그죠? 그래서 얘가 틀렸어요. 그래서 이거 금방 두 문제 풀었죠. 그 다음에 이제 협진 기록지. 아랫니 3개가 부러져서 의뢰하였다.
나와 있어요. 응. 아랫니 네, 3개가 부러져서 치과에 의뢰하였다. 그게 바로 PI 부분에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작은 혈정으로 인해서 급성 요 정체. 그러면 어디로 가야 돼요? 비뇨기과 쪽으로 가면 얘가 작은 혈정으로 인한 급성 요 정체를 받았다. 있죠? 10월 29일 날. 그 다음에 배뇨장애로 비뇨기과에 협진하였다. 그죠? 위에 협진 진단을해 유럴로지 298페이지 보면 보이딩 디스컴피컬트 배뇨 장애로 비뇨기 협진 의뢰했죠. 치과에서 통증이 심하여 발치할 수 없어 이런 말 없어요. 그리고 얘가 심장 촬영 후에 그러니까 심장 요관 방광을 촬영하도록 하였다라고 할 수 있었어요. KUB, HIV. 그죠? 근데 이거를 보기를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심장 요도 방광을 촬영하도록 조용하였다.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 순서는 잘 외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응급실, 협진 10번 풀었죠? 7번. 이제 이게 의무기록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하고 수술 후 상태 기록. 그러면 이게 수술 후 상태를 봐야 되니까 수술 후 상태를 가보죠. (296페이지) 보면 OSOP 서머리가 있어요. 6일째 가스가 나왔으나 열이 있었다. 가스는 6일째 나왔는데요. A fever state. 열은 없었습니다. 그죠? 그게 11월 4일날 수술 6일째. 열상 봉합한 부위가 붉게 불어 올랐다. 이 말이 거기 11월 4일날 오브젝트에 보면 레디쉬에 마이너스를 있죠. 발정 없죠. 그 다음에 도뇨간의 감염 증상을 보였다. 도뇨간? 소변 폴립. 도뇨간이 소변 폴립 보면 되죠. 그래서 11월 1일 날 오브젝트에 보면 금실 상태고 소변 폴리는 문제가 없었다라는 말이 있어요. 항생제를 투여하고 얼음 주머니를 대주었다. 297페이지 수술 후 8일째 보면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안티오바이트 항생제 줬죠. 항생제 투여하고 어플라이 아이스백을 해줬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기침, 두통, 상킴 증상. 상킴 불렁은 아파지아죠. 그러니까 기침, 인후통, 연화곤란이 있었어요. 그죠? 그게 8일날 기침, 인후통, 디스파지아, 연화곤란이 있었습니다. 근데 얘가 두통은 없는 거죠. 그죠? 계속 두통이 있다는 말은 없었어요. 그죠? 그래서 6번을 풀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의무로 분석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재현 일수는 40일이 맞나요? (11월에) 30일까지 있고요. 10월은 31일까지 있고 그 다음에 12월 5일 그러면 40일 될 것 같아요. 40일이에요. 수술 후 병원 감염이 나타났다. 그게 어디 있을까요?
아, 11월 6일날 297페이지 보면 기침, 인후통, 연화곤란 했죠. 그 다음에 열 감각이 있습니다. 두통도 있어요. 두통도 있긴 있었네요, 수술 후. 아, 연화곤란이 있어 삼킴불능이 아니었군요. 그래서 얘가 지금 체온이 37.4도고 복부 상처가 발적이나 삼출물은 없었지만 URI 상기도 감염으로 의심을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치료도 했고 그래서 7번에 2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퇴원 2주 후 추후 진료를 받기로 돼 있다. 그럼 이거 퇴원 후 2주 추후 진료를 받게 됐다. 그러면 이거는 퇴원 요약지 보면 되죠. 퇴원 요약지. 퇴원 요약지 보면 맨 밑에 292페이지 맨 밑에 OPD follow after 2week이라고 돼 있어요. 그 다음에 같은 날 정형외과 일반외과 수술이었다. 수술 기록지 이거 나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풀기 쉬운 것부터 먼저 푸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문제를 빨리 풀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진단명을 대해서 코딩을 하는 시간이 다가왔죠. 자, 우리는 골절이면요, 골절이라는 곳에 가서 찾으면 됩니다. 그래서 오픈 프랙처 레프트 피머 앤 만디블, 그래서 왼쪽 대퇴골과 하악골의 개방성 골절인데요. 얘가 지금 두 군데잖아요. 그러면 골절에 가서 하악골, 그러면 S02.691이 나옵니다. 그 S02.69하고 나왔는데 2를 왜 붙여주냐? 우리 개방성 골절은 2를 붙여주고요. 그 다음에 그 클로즈 플렉처, 폐쇄성 골절은 우리가 0을 붙여줍니다. 6자리에. 그래서 S02.69까지 나왔어도 우리가 그 뒤에 2를 붙여야 돼요. 여러분이 질병분류 시간에 배우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얘가 지금 대퇴골에 대해서 또 코딩을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골절에 가서 대퇴골에 가서 대퇴전자부에 가서 전자간 하면 S72.12가 나와요. 그런데 얘가 개방성 골절이라 했으니까 여기다가 2를 자동으로 6단위 수에 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플래처 물티플릭, 그래서 얘가 늑골의 그 골절이 9번, 10번, 11번째에 골절이 났잖아요. 그러니까 골절에 가서 늑골에 가서 다발성, 그러니까 골절 질벽부에 가서 해박적 부위, 늑골에 가서 다발성에 가서 3개까지 주면 S2240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게 또 거고를 모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또 거고를 또 한번 그림을 그려보죠. 그림을 내가 참 못 그리는데 자, 보이시나요? 여기가 제가 동그라미 쳐놓은 거, 여기가 거골이에요. 여기가. 그래서 서블룩살전 탈라스 앵클 레프트, 왼쪽 거골 부분에 탈구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로 찾아요? 탈구에 가서 찾아요. 탈구인데 어디? 거골이죠. 그래서
S 93.0을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스플린 럽처 비장 파열이 있어요. 그럼 문제가 되는 게 뭐죠? 파열이죠. 그러니까 파열에 가서 비장 주면 S36.007. 그 7은 다발성이기 때문에 7을 주는 거예요. 6자리에 6단위에 골정 차트가 코딩할 게 되게 많아요. 그리고 라세레이션 치크, 볼의 열상이 찢어진 거죠. 그래서 열상에 가서 볼을 찾으면 없어요. 그럼 우리 질병물로 시간에 배웠습니다. 어떻게 배웠어요? 열상에 가서 찾아서 없으면 어디로 가요? 상처로 가서 찾는 거예요. 이런 기본 공식 여러분이 다 정리되어 있고 서머리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열상에 가서 없으면 어디 가서 찾아요? 상처. 어차피 찢어진 거 상처 났잖아요. 그죠? 이런 공식 몇 개 있죠? 그래서 상처에 가서 볼을 찾아주면 S01.40이 나옵니다. 자, 오픈 리덕션, 그러니까 수술 및 처치는 뭐로 찾아요? 국제의료행위분류 노란 책으로 찾는 거죠. 그래서 오픈 리덕션 앤 인터널 픽세이션, 개방 정보과 내부 고정을 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클로즈 리덕션, 익스터널 픽세이션, 폐쇄 정보과 외부 고정을 해줬어요. 제가 뭐라 그랬냐면 의사가 손으로 골절 부위를 원인 치료 만들지만 부러진 부위가 약해서 얇은 핀으로 뼈를 관통해서 고정시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폐쇄 정보, 클로즈 리덕션이라고 제가 먼저 번 시간에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를 찾아요? 리덕션, 정복에 가서 찾는 겁니다. 리덕션에 가서 어떻게 된 거예요? 프랙처, 골절이 났죠. 그 다음에 골절이 어디 났어요? 퓨머에 났어요. 그죠? 오픈, 우리 수술해가지고 핀 박아주고 그런 게 제가 다리 그렴 바깥쪽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퓨머에 가서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오픈 시켰죠? 수술했죠? 오픈해서 with internal fixation, with 내부 고정 장치까지 가면 79.35입니다. 그래서 시험 보실 분은요, 이렇게 ORIF에 대해서 이거를 다 이렇게 ORIF 하면 수술 처치 얼마 이게 딱 나와야 돼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다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임신이면 임신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했었잖아요. 그게 이론 노트에 질병 노트를 해가지고 그게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약어도 A서부터 Z까지 제가 이렇게 뭐 COPD, CABG 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C 쪽에 가서 그런 것들이 잘 적혀져서 진단명을 찾을 수 있는 거 찾고 거기에 대해서 처치하는 걸 찾아서 다 국제의료 행위분류까지 다 해서 그게 딱 자기만의 서브리 노트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그거를 안 하시고 그냥 수업만 들으시고 그거를 정리를 해주기를 바라시면 안 되고 스스로 그거는 정리를 하셔야 돼요. 자, 골절과 외인 분류. 우리 외인 분류도 해야 되죠. 얘가 어떻게 됐죠? 국도로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얘가 국도에서 부딪혔어요. 그래서 어떻게 찾느냐? 손상 외인에 가서 찾아야죠. 손상 외인에 가서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람은 사고가 났죠. 어떤 사고죠? 운수죠. 그래서 사고에 가서 운수, 그 다음에 승용차 탑승자가 누구랑 부딪혔어요? 트럭과 부딪혔어요. 그러면 이 44.58을 부여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골절과 외인 분류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그러면 답은 5번이겠네요. 그죠? 2번. 대퇴부 조각이 잘못된 위치에 유압된 골절의 효율적 분류는 골절이 잘못된 위치에 붙어 있다는 얘기예요. 붙었다는 얘기예요. 잘못된 유압된, 이건 뭐예요? 부정유합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부정유합의 골절은 부정유합 골절은 M84.0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으로 M코드는 질병분류 시간에 여러분 배웠을 거예요. 무조건 1번 가서 확인해라. 1번 가서 무조건 확인해라 라는 코드가 몇 개 있어요. 그래서 1번에 가면 해박적 부위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퇴골은 5입니다. 그래서 M84.05가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얘가 골절이 제대로 된 위치에 붙어야 되는데 잘못된 위치에 붙었잖아요. 그거는 후유증이잖아요. 그래서 후유증에 가서 골절에 가서 대퇴골 주면 T93.1이 나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그 다음에 복분의 기관의 손상분류, 이건 비장 파열에 대해서 코딩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이거 찾았어요. 어떻게 찾았었냐면 파열에 가서 비장, 그래서 S36.007을 줬습니다. 그 다음에 골절된 대퇴골을 정복한 처치 행위 분류는 그랬어요. 그러면 79.35로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간헐적 정복과 내 고정장치 후 고정장치의 위치 이상과 감염이 되었다면 이런 문제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래서 골절을 간헐적 오픈해서 이 골절을 딱 제대로 고정시켰는데 거기가 위치가 이상이 되거나 감염이 됐다. 이거는 합병증입니다. 그죠? 합병증에 가서 고정장치에 가서 기계적으로 했잖아요. 뭐 판도 되고 뭐 나사를 박을 수도 있고 골절된 부위에. 그래서 기계적 사지입병 그러면 T84.1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감염이 됐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합병증에 가서 고정장치에 가서 감염을 가면 T84.6이 나옵니다. 그리고 위치 이상이 된 건 손상 외인에 가서 또 한번 찾아줘야 돼요. 손상 외인에 가서 작용이라는 곳을 갑니다. 그래서 작용해서 장치로 가고 정형외과적으로 가면 T79점이 나옵니다. 그래서 1번 가서 확인을 하면 1번에서 뭐라 그러냐면 2번은 인공삽입물인 경우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T79.2로 코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골절 차트가 다 끝났어요. 차트 3개 다 끝났네요. 그래서 이제 한번 과대는 학생들의 의견을 한번 물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도 과대한테 한번 의견을 제시해 보고요. 아까처럼 대화창 초대를 다 해서 여러분 저도 초대를 해주고요. 과대가 이렇게 만들어서 제가 단어를 입력을 하면 여러분이 즉시 답을 해주는 그렇게 시험을 쪽지 시험을 그렇게 한번 봐볼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수업 중에 한 30분에서 40분을 소요를 해서 그렇게 해볼까. 그러니까 이거는 한 번도 해본 적은 없지만 한번 여러분이 채팅을 하면서 서로 채팅을 하면서 상의를 해주길 바래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급성 골수 모세포의 백혈병에 대해서 할 거예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렇게 할 거니까 우선 만약에 다음 시간에도 지금 추석이 끝나서 지금 비대면이 됐지만 금요일날 정도, 목요일 금요일 정도면 비대면을 할지 안 할지 그게 결론이 나서 제가 동영상 녹화를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비대면일 거를 대비를 해서 한번 상의를 해서 저한테 결과를 좀 알려줘 보세요. 그래서 A반 만약에 하게 되면 A반, B반 나눠서 대화창을 다 이렇게 초대를 다 해서 저도 초대를 해주고요. 과대가 이렇게 만들어주면 제가 문제를 좀 그렇게 해서 시간을 좀 나눠서 여러분이 편리한 시간, 뭐 수업 시간이 힘들다 그러면 뭐 6시부터 7시 뭐 그래도 괜찮고요. 아니면 여러분 수업 시간에 하겠다 그러면 수업 시간에 해도 괜찮고요. 그래서 한 30분에서 40분 정도는 그렇게 저랑 채팅하는 그런 시험을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이거보다 더 다른 안이 있을까 라는 것도 좀 고민을 좀 해보고요. 그리고 그렇게 한다면 이제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차트를 나가면 되니까요. 그래서 한번 좋은 안을 해서 저한테 제가 목요일이나 금요일날 과대한테 다음 주에 비대면 수업입니다 그랬을 때 그럼 우리 이렇게 해요 라고 한번 제안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수고 많았어요.